15주차가 한 주가 비었습니다. 그때 이제 썰 푼다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이거보다 좀 더 그럴싸한 알고리즘들, 최신 알고리즘들 그런 거 동향이라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밈이 알고리즘 같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살짝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걸 3시간 채우는 거보다는 그건 이제 필요한 만큼만 하고 당신들 시험 공부하러 가시도록 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지금 그 있잖아요. 이게 절대로 폴리노미얼 타입 안에 풀 수 없다라고 검증돼 있는 수준의 문제들과 관련한 얘기들을 그때 살짝 진행하고 걔는 이제 그냥 여러분 그때 이제 전원 출석으로 간주할게요. 15주차 시험 기간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거 구경만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옛날 얘기니까 그냥 이론적인 설명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로도 지금 선을 그어놓고 요 안쪽에서 노는 사람들이랑 바깥쪽 거를 휴리스틱하게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양분돼 있구나 와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도 이제 친구들이랑 술자리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시사 용어를 가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 내용을 15주차에 그러니까 한 주 늦춰가지고 진행하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얘기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해도 그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걸 구경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디바이드하고 컨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컨커한 그 작은 정복한 영역들을 나중에 컴바인을 해서 전체 문제에 대한 결과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이었습니다. 얘랑 유사한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우리 자 그래요. 우리 지금 11시 2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1시 40분이 되면 저한테 적당히 물리적으로 어필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합시다 하고 화살표 끄어놓고 바로 다음 수업 들으러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전에 본 디바이드 앤 컨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큰 문제를 여러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서 각각 우리가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작게 디바이드한 이후에는 예를 들면 소팅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 그 나눠놓은 조각조각 하나하나의 영역의 길이가 1이면 걔는 우리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이 작은 영역은 정렬 완료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답에서도 컨커 단계에서 해야 될 일, 머지 소트가 컨커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당시에는 답이었어요. 물론 실전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작으면 인설션 소트를 쓴다. 이런 식으로 C의 Q 소트라든가 STD 콜론 소트, C++ 버전이라든가는 다 그렇게 짜기는 하는데 아무튼 충분히 작게 디바이드한 이후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컨커를 해도 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도 다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디바이드 앤 컨커를 쓸 때 왜 성능 향상이 발생하냐? 왜 n제곱이 아닌 n 로그 n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냐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굳이 짚는다면 그 각각의 작은 영역들을 컨커하거나 컴바인 할 때는 지금 내가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은 다른 영역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지 소트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길이의 원래 나열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요만한 조그만 거 2개를 컴바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우리는 요 조그만 거 2개만 보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컴바인 할 때는. 다른 데에 어떤 값이 뭐가 어떻게 돼 있네, 걔네에 대해서 컴바인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 있네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걔는 나중에 하거나 이미 했거나 예요. 근데 지금은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퀵소트도 마찬가지죠. 파티셔닝 한 다음에 지금 나 자신이 왼쪽 파티션이었냐 오른쪽 파티션이었냐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내 살펴봐야 되는 부분만 쫙 보고 이걸 이제 나도 이제 피봇 하나 붙잡고 2개로 디바이드 하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역을 두고 피봇 하나 잡고 걔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디바이드 하는 거를 신경 쓰면 되는 게 퀵소트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영역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인설션 소트랑 셀렉션 소트는 그렇지 않았죠. 예를 들면 인설션 소트 대충 여기 부분을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적절한 위치를 찾는다라는 건 이 n 전체 여기서부터 왼쪽 전체 영역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영역을 다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작은 조각 말고 딴 거를 다 안 봐도 된다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차원이 적당히 퉁치면 로그 하나만큼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 보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렉션 소트는 더 심각했었죠.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봅시다. 자, 봐봐요. 프로그래밍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이나믹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아마도 우리 2020년대 우리 컴퓨터 지금 대학교 와서 배우고 있는 친구들 다이나믹이라는 걸 전공 수업 때 언제 처음 들어봤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아마도 여러분 에멀록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동적 할당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말하는 동적을 다이나믹이다라고 여러분이 구경해 봤을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서 말하는 다이나믹이랑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다이나믹은 1도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무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어떤 한 분이 명명을 하셨어요. 본인이 보고서를 쓸 때 제가 지금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접근 방법,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의 명칭은 무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일종의 리스펙트를 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프로그래밍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줄여서 그 이제 술자리에서 그리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약간 시사 용어 같은 느낌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DP 두 글자로 줄여서 부르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친구는 그런 작은 문제들 나누는 건 대충 비슷해요. 근데 그 작은 문제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따로따로 잘라놓고 다른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본다면 요번 조그만 문제를 다룬 결과를 다음번에 조그만 문제들을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DP를 써서 조금 더 빠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어려워 보이는 걸 쉽게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솔루션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데이터로서 담아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컴바인 끝났어요. 그냥 리턴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내가 방금 전에 새로 발견한 사실을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랑 동등한 문제를 다음번에 또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전공법으로 그냥 다시 한번 똑같은 코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아까 전에 기록해놨던 데이터를 참고해서 활용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메모리 위에 예를 들면 뭐 배열 방금 전 본 것처럼 그렇게 쌓여가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큰 부분 문제 내지는 원래 내가 풀려고 했었던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출력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일단 이 부분 얘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추가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뭔가를 한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추가로 뭔가를 한다. 이상한 코드 실행하고 돌아오는 거 걔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디 있는 거 숫자 하나를 한번 읽어오고 끝낸다. 걔는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거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담는다라는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나중에 뻘짓을 덜 하도록 나중에 최종 출력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일단은 기본 메타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요약한다면 일단은 DP를 적용한다라면 이게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도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커다란 배열 하나 놔두고 거기다가 칸 채우기 놀이 한번 해보자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디바이드 하지 않겠어를 고르는 시점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디바이드를 했다라면 그 작은 부분은 반드시 컨커를 해야 됩니다. 더 디바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디바이드 하는 걸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말하면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영역을 항상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의미가 없기는 한데 큰 상관없기는 한데 그 조그만 부분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 피보나치 수 구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인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를 들면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게 원래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4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거랑 3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거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컨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문제니까 동등한 문제니까 재교출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에 대해서 컨커가 끝나면 내 원래 문제인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그 두 인트 값을 덧셈을 해서 말 그대로 컴바인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원래 문제에 대한 출력을 내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를 적용했다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나열이라서 걔네들을 뚝뚝 잘라가지고 얘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디바이드를 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이거 지금 11주차 예시 있으니까 조금 선행해갖고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코드 이상하게 고쳐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인수를 던져줄 때 어떤 그 아까 전에 메모장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지금 n번째 피보나치 수가 n번째 칸에 담겨 있을 수도 있는 커다란 판 하나를 같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를 활용해서 거기에 지금 내가 이전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 적이 없다라면 그러면 그땐 별 수 없이 전공법을 써서 구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전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 적이 있다라면 그 정확한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요 배열에다 담아뒀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우리는 리턴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구해서 즉석에서 구해서 담거나 이전에 구한 적이 있다면 그냥 그걸 그대로 리턴을 한다와 같이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막 제가 코드를 요상하게 짜가지고 컬 카운트가 333333 같은 느낌으로만 출력이 됐는데 그 숫자는 일단 맞는 숫자기는 해요. 우리가 4번째 피보나치 수까지 다 알고 있다면 5번째 피보나치 수를 저 사람한테 말하기 위해서는 요 재교출을 3번만 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 한 번, 그다음에 n-2번째 거 꺼내오는 거 한 번, l-1번째 거 꺼내오는 거 한 번 해서 총 3번을 더 하면 돼요. 달리 말하면 n 값에 그냥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세타 n 걸린다라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원래대로라면 아까 봤듯이 엄청나게 불어나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1번째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조금 이따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자 나누고 보니까 이미 다룬 적이 있는 문제라면 안 풀기 뻘짓을 2번 이상 연거푸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디바이드 앤 컨커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나중에 이거를 또 풀 예정이냐? 이건 이제 미래 시점에 결정되는 거니까 이건 DP도 해결을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이 문제를 과거에 풀어본 적이 있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디바이드 앤 컨커는 왼쪽 거 오른쪽 거 다 신경 안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요거를 일단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DP라는 단어의 어원은 조금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거를 내가 지금 열심히 나눠놓고 구경해보고 있는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조그만 문제를 내가 직접 풀 것이냐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이냐를 그때그때 다이나믹하게 결정하도록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적당히 퉁치고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자,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원은 오늘은 일단은 최대한 땡겨놓고 다음 주로 넘기는 게 좋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현실적인 어원이 존재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 분이 20세기 중반쯤에 새로 만드신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피보나치 수 구하기 문제에 대한 좀 더 빠른 솔루션이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를 적용한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 코드 방금 전에 이거를 구경을 해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맨 처음에 FIB 호출할 때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항상 넘버 값이 40보다 작다 그런 거 보장 못하니까 그 뉴 연산자 써가지고 이번에 넘버가 100만이다 그러면 100만 1칸짜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뭐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뉴 하면은 뭐 예를 들면 4GB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충분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4GB면 얼마입니까? 한 칸 한 칸이 4바이트니까 10억인 거잖아요. 우리는 10억 번째 피보나치 수도 아무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4GB짜리 빨래판 하나 만들어 놓고 1번째 칸부터 차근차근 채우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얘 지금 아마도 제가 오늘 새벽에 제정신이 아니라서 메인을 메인2라고 적어놓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전공법을 쓰는 재기호출을 쓰는 버전에 비해서 여전히 재기호출을 하긴 하거든요. 여전히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4번째 피보나치 수,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요 DP 맛이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 방금 전 봤던 10주차 예시 다시 한번 꺼내서 보면 이 친구 지금 이 친구 다시 꺼내갖고 보면 얘는 지금 그 실질적으로 내용을 실행하는 요 중괄호 안에선 선언을 단 하나도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컬 카운트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능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글로벌한 느낌으로 뭐 다르게 얘기하면 스태틱한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를 한 칸을 잡아놓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넘버 얘는 지금 입력이잖아요. 얘는 항상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그만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추가적인 데이터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그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 3가지를 if문 2개랑 수식 하나, 덧셈식 하나로 지금 완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일단 어처구니 없이 느렸어요. 자, 얘도 지금 생김새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지금 얘도 결국은 봐봐요. 얘도 지금 사실은 FIB 넘버즈의 1번째 칸에 0이 담겨 있다면 그러면 FIB의 1번째 칸에 1을 담는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3가지 규칙 따로따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선 굳이 그거를 매번 호출할 때마다 코드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FIB 호출할 때 여기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맨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1번째 칸에 1 담고 2번째 칸에 1 담고 그 다음에 다른 칸에는 0 담고 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데 얘 아무리 오래 걸려봤자 뭐 리니어하게밖에 안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상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그 커다란 판 하나 내가 맘대로 요 알고리즘 돌리는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 하나를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 그다음에 그 공간의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차근차근 채워가면서 그다음에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어떤 값을 채운 적이 있다라면 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현재 문제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라는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그냥 컨스탄트 타임에 끝을 내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이제 미래 시점의 얘기고 좀 더 과거 시점으로 돌려서 본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했어요. 이걸 그냥 리턴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구한 5번째 피보나치 수는 얼마다를 따로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나한테 제기된 목표, 입력에 대한 출력을 내뱉는다. 이외에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지금 발생을 시켜두는 거예요. 일종의 메모를 해두고 넘어간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봐봐요.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버전이 여러분 그 탑다운 어프로치니 바텀업 어프로치니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공 수업 시간에라든가 얘가 이제 공대 동네에서는 자주 쓰이는 용법이에요. 탑다운 말 그대로 맨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나눠가지고 진행한다. 디바이드 앤 컨커 그 자체잖아요. 그죠? 전공법으로 해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지금 요 메모를 하해 가면서 진행하는 친구도 맨 처음에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 먼저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5를 입력했다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전히 탑다운 어프로치를 적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 본인이 과거에 메모해 해둔 내용을 입각해서 실질적인 작업의 횟수,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메모한다 해서 메모아이즈, 그 다음에 메모아이징 하는 버전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아요? 디바이드 앤 컨커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직관으로 가져간다라면 재기호출로 한다는 곧 탑다운 어프로치를 적용한다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메모를 하도록 코드를 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가 이제 여러분이 나의 알고리즘에 가장 원시적인 알고리즘의 DP를 적용하기 위한 DP 맛을 첨가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어차피 이런 메모 배열은 어차피 지금 길이가 예를 들면
100만이라 칩시다. 저 사람이 100만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지금 넘버에 100만을 담아서 먼저 호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메모는 무조건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순서대로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100만을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즉시 저 배열의 100만 번째 칸에다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으려면 현재 코드상으로는 99번째 칸이랑 98번째 칸에 뭔가가 담겨 있는 이후 시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처음 구하는 시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1번째 피보나치 수랑 2번째 피보나치 수 더해가지고 그 배열의 3번째 칸에다가 2구나, 3번째 피보나치 수는 2구나 라는 새로운 사실을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같은 느낌으로 채워가면서 원래 목표했던 100만 번째 피보나치 수를 배열 연산 2번으로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현재 재기 호출 구조상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역으로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100만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지금 당장 내가 풀 수 있는 가장 작은 문제. 자, 봐봐요. 맨 처음 스타트 할 때 우리가 배열했다가 일단 할 수 있는 건 1번째랑 2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다라는 걸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완료돼 있는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문제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걔는 따로 재기 호출이라든가 할 필요 없이 그냥 1번째 거랑 2번째 걸 더해서 담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보단 좀 더 큰 작은 문제는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큰 문제를 그냥 전공법으로 그러니까 적혀있는 그대로 리커런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대로 덥석덥석 풀려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게 어쩌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를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이 두 가지 단어 서로 대비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제 교양 수업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다양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교양 기계공학이라든가 교양 자동차 공학 같은 데서도 어떤 무언가를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교양 수업으로서 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 수업에서도 이 두 가지는 얘는 일단은 알고리즘 동네에서 DP를 적용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일단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 두 단어들 자체는 일단은 그냥 역시나 시사용으로 가져가 두셔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머지소트, 우리의 퀵소트, 우리가 짜놓은 코드 그 버전들은 둘 다 탑다운 어프로치를 적용에 따라 말할 수 있어요. 맨 처음부터 다짜고짜 나 이거 전체 다룰 거야 하고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스타트하는 겁니다. 바텀업 어프로치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걸 마음 먹지 않고 스타트를 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커렉티니스 검증을 한다라든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작은 거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접근한다라는 게 어딘가에서는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이 직관으로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버전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열어갖고 보시면 우리 지금 피보나치 수 구하는 그거를 DP를 써가지고 해결하는 거고 또한 바텀업 어프로치를 써서 적용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그 인터널 버전 보시면 얘는 지금 안에 재기 호출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거야. 내가 그걸 즉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랑 동등한 친구한테 n-1번째 거 먼저 구해달라고 요청해야겠네 와 같은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즉석에서 여기서 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푸냐? 이 친구는 일단은 컬 카운트 플러스 1 해야 되는 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인트 값 두 개를 다루기 위한 8바이트짜리 배열을 잡아놓고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이 1이랑 1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봐봐요. 배열이 지금 이게 길이가 n개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k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 칩시다. 요걸 이제 방금 전 봤던 중간중간 메모를 착실히 하는 탑다운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k번째 칸에다가 값을 담는다 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k번째 1, k번째 2, 아니 k-1, k-2번째 칸에 적절한 숫자가 담겨 있을 거고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칸에다 값을 담는 거예요. 이게 K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3보다 크기만 하면 얼마인지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직전 거랑 그 직전 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은 여기 막 1, 1, 2, 3, 5 같은 건 담겨 있을 건데 나중에 K가 막 20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얘네는 하나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쟤네들은 이후 시점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다뤄야 되는 n-1번째 거랑 n-2번째 거를 담아두기 위한 두 칸짜리 배열 잡아놓고 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처음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걸 가지고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규칙을 하나 마련해 놨어요. 자, 봐봐요. 우리는 요 넘버 값은 40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숫자가 3이다. 그러면 3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는 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2번째 피보나치 수랑 1번째 피보나치 수가 각각 저 두 칸짜리 배열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이거 소수 찾기 방금 전 그 대충 버전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잖아요. 그죠? 내가 들고 있는 숫자가 홀수면 근데 직전 거는 짝수 자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전 거는 홀수 자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여기서는 조금 더 고상하게 비트 연산자, AND 연산자를 써서 1비트만큼만 띄워오는 겁니다.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걸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는 이 두 칸짜리 배열에 0번째 거가 짝수 번째 거잖아요. 1이 홀수잖아요. 내가 홀수면 홀수 번째 칸에 2번 번째, 지금 같은 경우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직전 거는 짝수 번째 자리에 있을 거고 내 직전 거는 홀수 번째 자리에 지금 담겨 있을 거예요. 그 직전 번째 피보나치 수가 담겨 있는 그 자리에 2번 번째 피보나치 수를 덮어쓰기 해서 담는 겁니다. 어차피 걔는 이 다음 번부터 안 쓰이니까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덧셈식 한 번으로 지금 더하기 는이니까 누적시키는 거 한 번으로 해결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뭐 이거 느낌표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뭐 일단은 저는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1번째 피보나치 수는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2번째 피보나치 수는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여기에 4, 5, 6, 7, 8, 9, 10, 11 같은 느낌으로 동전 던지기 같은 거 하는 두 번 구운 김 같은 느낌으로 앞뒤 같은 느낌으로 숫자들 더해서 담고 그 짓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홀수면 1번째 칸에 내가 짝수면 0번째 칸에 내 숫자 번째 피보나치 수를 최종적으로 담고 끝을 내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 담겨 있는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값은 나한테 원래 제시됐었던 목표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리턴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대충 구경해 봤을 때 100% 확률로 정확한 바로 그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항상 리턴할 것이다. 이 넘버 값이 1보다 크기만 하다면 을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correctness 검증도 끝났고 이 친구는 call count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조금 치사하지만 재기호출 같은 거 안 하니까 1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얘가 항상 constant time 걸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뭐 좋게 본다 하더라도 이 while문은 지금 뿔뿔하고 있잖아요. 3부터 넘버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넘버가 이제 n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지금 세타 n 걸린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 메모하는 버전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친구는 재기호출을 n이 플러스 1 될 때마다 3번의 재기호출을 더했습니다. 플러스 3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1씩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걔도 세타 n이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원래대로라면 조금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법한 어려워 보였던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심지어 리니어 타임 안에 끝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솔루션으로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 실제로 해결됩니다. 실제로 숫자 잘 나오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텀업 어프로치를 썼을 때의 장점은 우리가 처음부터 덥석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잘한 작업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중간중간 우리가 알아냈던 사실들 적절한 자리에 다 기록해 가면서
처음부터 숲을 보고 스타트하는 거기 때문에 담아둬야 할 게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담아둬야 되냐가 각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DP를 적용할 거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할 거다 하면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 맛을 입혀가지고 DP 맛을 입혀가지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담는 행위를 중간중간 수행함으로써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한다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희생함으로써 타임 컴플렉시티를 줄이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방금 봤던 메모를 하는 탑다운 버전보다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텀업 어프로치를 적용했을 때가 사실 봐봐요. 큰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숫자들이랑 작은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숫자들이랑 같거나 더 작을 거잖아요. 문제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필요한 데이터의 숫자는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맞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항상 원래대로라면 자 메모하는 버전 같은 경우는 그 n이 20이다. 그러면 21개짜리 칸을 잡아두고 합니다. 아무튼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세타 n이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리고 얘는 지금 그 바텀업 어프로치 적용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 1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두 칸만을 잡아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끌어내린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슬프지만 이게 항상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메모하는 탑다운 버전이랑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어프로치를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럭저럭 빨리 끝나는 알고리즘, 항상 적절한 출력을 말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전공법으로 풀기는 하되 살짝 바꿔가지고 접근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디바이드 앤 컨커도 사실 동등한 느낌이에요. 디바이드 앤 컨커도 결국은 그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작은 문제들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컴바인하는 느낌으로 살짝 바꿔서 접근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DP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DP를 적용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 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 둘 다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자주 쓰이고 얼마나 자주 쓰이냐 여러분 그 뭐 ICPC라든가 등등 프로그래밍 경진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아마 교내 경진대회 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 낸 친구들이 이제 서울대 같은 데 나가고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브론즈, 실버, 골드 그런 식으로 랭크 같은 게 돼 있어서 아마 마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참가 자격은 아무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3인 팀으로 참가한다. 저 때도 그게 있었는데 저 때는 그걸 이제 간식 먹으러 가는 이벤트로서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저 때는 3인 파티 정도였었고 3명이 가면 피자 한 판을 패밀리 사이즈로 줬어요. 이제 먹고 문제 10개 주시면 일단 이게 제한 시간이 좀 빡빡해서 패밀리 사이즈 피자를 3명이 그 제한 시간 안에 다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 푼 횟수 0개 한 다음에 이제 그냥 퇴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공유제의 비극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동네에서도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풀면 개 어렵지만 DP를 적용하면 시간 제한 안에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시간 제한 안에 출력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원론적인 여러분이 그런 소위 백준 문제 같은 것들을 그럴싸한 문제들을 푸는 접근 방법이라 말할 수 있고 세부적인 패턴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추가로 납득을 해두시면 그런 백준 랭크도 올릴 수 있고 우리 교내 경진대회 같은 데서 살짝 시상도 해보실 수 있고 그런 알고리즘쟁이로서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문제부터 그냥 대놓고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메모를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얘는 이제 코드 쪽에다 중점을 두는 거예요. 코드 자체가 나중에 굳이 우리가 이 친구의 리턴 값이 원래 입력에 대한 적절한 출력이다라는 거 커렉티니스를 따로 우리가 신경 써서 검증하지 않아도 되게끔 코드를 깔끔하게 짜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문제를 진짜로 있는 그대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검증하기도 쉽습니다.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파이썬 수업에서도 피보나치 수 구하는 제귀 어쩌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탑다운 어프로치를 적용한 버전을 보여드린다 봐주시면 돼요. 물론 거기는 메모를 하진 않기 때문에 DP를 적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직관적인 어프로치에 중간에 데이터 흐름 배열에 넘버 번째 칸에 값 담는다 는 한 번만 더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게 해주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특장점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어차피 DP 적용할 거다. 달리 말하면 어차피 나는 칸 채우기를 할 거다에 집중을 해서 아예 작은 문제부터 바텀업 흐름을 타가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 내가 풀려고 했던 큰 문제를 딸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거를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칸 채우기 문제로 바꿔갖고 푸는 겁니다. 리덕션을 해갖고 푼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 먹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에 중점을 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친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좀 축약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살짝 재기 호출 횟수를 줄인다라는 건 결국은 그만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우리 퀵소트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얘기할 때 그 친구 예를 들면 임시 오브젝트 그런 걸 쓰지 않았지만 재기 호출을 몇 단 하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그 소위 컬 스택을 얼마나 잡아먹냐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로그 스케일로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 그냥 처음부터 n개 정확히 전비례하는 또는 n제곱에 비례하는 길다란 거 아니면 널찍한 거를 만들어 놓고 한 칸 한 칸 채우는 것보다 지금 당장 채워야 되는 조그만 부분들 하나하나 접근하는 게 어쩌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줄이고 그런 중간중간 걸리는 실질적인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얘는 그걸 잘 칸 채우기 문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칸 채우기 문제로 푼 해답을 리턴 값을 원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번 입력에 대한 출력으로 항상 정답을 말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커렉트니스를 검증을 하는데 조금 더 품이 많이 들어갈 거다. 머리를 조금 더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살짝 기억해 두시면 사실상 우리 2학년 2학기 시점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되게 교양 내지는 역사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지금 탑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얘를 적용하는 건 당연히도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이걸 이딴 식으로 적용만 하면 아무튼 각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 3번 정도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추가로 뭘 하자 이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내가 컴퓨터다. 누가 나한테 뭔가 일을 시킨다. 의미 있는 추가 작업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인터넷 연결한다. 개수잘데기 없습니다. 물론 이제 GPT, 잼미니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지만 달리 말하면 그 친구들은 뭔가 휴리스틱도 아닌 뭔가 요상한 방식으로 풀겠지만 그거는 그 동네 얘기고 우리는 지금 그냥 컴퓨터 우리가 이미 배운 적 있는 순차 분기 반복, 그 다음에 컴퓨터 한 대밖에 없다, 막 그런 제약 조건 아래에서 작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로 고를 수 있는 의미 있는 추가 작업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새로운 값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봤던, 방금 전 봤던 그런 방식으로 는 하다 보면 마지막 자리에 칸 채우기를 직전 거 2개에서 꺼내와서 더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코드를 짰더니 확실히 콜 카운트가 막 1000만, 1억, 10억 이딴 식으로 올라가던 게 막 적당히 300 몇 번으로 커트를 할 수 있다까지 우리가 구경을 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게 DP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DP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감안했을 때 처음에 전공법으로 풀되 DP 맛을 첨가하는 탑다운 어프로치랑 그다음에 아예 애초에 이게 칸 채우기 하면 되는 거구만. 그러면 칸을 채운다라는 데 집중해서 내가 지금 채울 수 있는 칸을 먼저 채운다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도쿠 같은 거 구경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 일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기본 에디션은 이제 얘네가 다 3x 3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1, 2, 3, 4, 5, 6, 7, 8, 9가 겹치면 안 돼요. 한 개씩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전체 9개, 요 전체 9개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가 겹치지 않게 하나씩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를 들면 여기 3 들어있어요. 여기 2 들어있어요. 여기 7 들어있어요. 여기 5 들어있어요. 이렇게 빈칸 뚫어놓은 부분도 있고 미리 정답을 적어놓은 부분들도 있는 섞여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입력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비어있는 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숫자들을 다 하나하나 채워서 81개의 숫자의 나열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도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인간이 푼다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실히 여기는 무조건 1이 아니면 다른 건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칸이 존재하나를 찾잖아요. 그런 게 존재한다면 걷다가 1을 담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방금 걷다 1 담았으니까 얘 좌우, 얘 위아래에는 절대 1이 들어올 수 없겠구나 하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동네의 1은 여기밖에 못 들어가겠구나, 내지는 조금 더 완화해가지고 이 동네의 1은 절대로 밑에는 안 들어가고 위에만 들어갈 수 있겠구나와 같은 추가적인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경우의 수를 좁혀나가는 식으로. 얘도 결국 칸 채우기잖아요. 81개의 칸을 성공적으로 채우면 그게 이제 출력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얘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 짓을 했는데 DP를 적용했다라 말할 수 있는 거, 심지어 바텀업 어프로치를 적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 초급, 중급, 상급을 가늠한다라고 치면 초급은 미리 숫자들을 많이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여기 무조건 3밖에 못 들어가, 7밖에 못 들어가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채로 스타트하는 게 초급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보통 우리 컴퓨터쟁이들 입장에서 상급하면 그런 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정확히 3밖에 못 들어간다는 칸은 거의 없고,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3은 가운데 줄에 못 들어가, 윗줄에만 들어갈 수 있어, 여기도 못 들어가, 이런 것들까지 다 중첩해야지 간신히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으로 숨어있는, 쉽게 풀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숨어있는 그런 애들을 상급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너무 없다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3 하나만 적혀있고 여기에 7 하나만 적혀있는 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면 얘는 더 이상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81개의 칸에 아무 숫자도 넣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다. 그러면 모든 나열이 다 가능한 나열이 전부 다 정답이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칙을 깨지 않는 빈칸 채우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 그 있잖아요. 마치 서치 프라블럼 같은 느낌이 되겠죠. 정답 후보가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컴퓨터쟁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찍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뢰찾기랑 비슷한 느낌이죠. 지뢰찾기 상급 찍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자 오늘 잠깐만요. 저 1분 남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노이타 문제라고, 여러분 그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종말론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원에 이렇게 막대기 3개를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원반을, 큰 게 아래에 있고 작은 게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규칙하에 원반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왼쪽 탑에 모든 원반들이 크기 순으로 나열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스님일 겁니다 아마. 아무튼 수도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원반을 하나씩 다른 곳에 옮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친구를 성공적으로 오른쪽에 전부 다 옮기는데 완료를 하시면 그날 이제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스님들이 그거를 옮기시고 왜 그걸 옮기면 멸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요 하노이 탑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거에서 유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예요. 요 탑의 높이 n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지금 요 3개의 막대가 있고 한쪽에 n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원반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하나씩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건 여기서 뺀 다음에 여기서 다시 꽂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여기다가 꽂거나 여기다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맨 왼쪽에 있던 친구들을 요 맨 오른쪽에 똑같은 n개의 원반들을 동일한 순서로 크기 순서대로 옮기는데 며칠이 걸릴 거냐? 그 날짜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완전 개프로 게이머예요. 무조건 지금 해야 되는 원반 옮기기만 하신다고 치면 세상이 멸망하는데 며칠이 걸릴 거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간단한 트리비얼한 거 먼저 생각해 봅시다. 탑의 높이 n이 1이에요. 그러면 하루 만에 멸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꺼내 갖고 여기로 옮기면 그러면 핵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탑의 높이가 2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며칠이 걸리나요? 최소 며칠이 걸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봐봐요. 여기다가 두 개의 원반을 옮긴다는 결국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장 큰 원반을 옮긴다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원반을 옮긴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조금 좁혀봅시다. 작은 문제예요. 여기다가 가장 큰 원반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가장 큰 원반은 지금 여기 있어요. 요 위에는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애를 다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애를 다 치워야 맨 밑에 있는 애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 있잖아요. 중간에서 샥 빼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막대기입니다. 따라서 요 맨 밑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 그 위에 있는 n-1개의 원반을 제3의 탑으로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단 하나의 원반을 옮기는데 하루가 걸리고 그다음에 맨 밑에 깔려 있는 걸 옮기는데 하루가 걸리고 그다음에 요 위에 n-1개의 탑을 여기에 있는 거를 1로 옮기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니까 하나가 걸릴 거예요. 따라서 3일이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럼 이제 이 n이 3일 때 4일 때 살짝 본다라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기서도 리커런스를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적당히 C++ 함수 정의해가지고 n 값이 제시됐을 때 그게 1이면 1을 리턴하고 2면 3 리턴하고 와 같이 며칠 걸리는지에 해당하는 정확한 미니멀 값을 출력하는 함수적인 내용물을 탑다운 어프로치로 재규 호출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거고 중간중간 메모하는 버전을 여러분이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로 적용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경하는 걸로 합시다.